이번 시간은 지금 주목해야 할 이슈를 한눈에 살펴보는 트렌드 이슈 시간입니다. 오늘은 연지연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지연 아나운서, 오늘은 어떤 이슈 준비했을까요? 네, 이번 시간에는 새해에도 이어질 한국 축구 이야기와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의 첫 재판 소식 전해드리겠고요. 한중 정상회담에서의 이야기와 귀여운 아기 판다, 마지막으로 AI 이슈 전해드리며 오늘의 트렌드 이슈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잠깐만 들어도 오늘 어떤 이슈들이 있을지 벌써부터 궁금해지는데요. 2026년 병오년의 해를 맞아서 힘찬 질주를 다짐하고 있는 한국 축구 이야기 전해주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이슈입니다. 주장 손흥민의 마지막 월드컵에서 원정 최고 성적인 8강에 도전하고 아시안게임 4회 연속 금메달에 도전합니다. 손흥민에게 2026년은 네 번째이자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월드컵의 해, 올해도 말처럼 질주하며 한국 축구의 새 역사를 쓰겠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 피파도 월드컵 무대에서 라스트 댄스를 펼칠 스타 10명을 꼽으며 메시, 호날두와 함께 손흥민을 조명했습니다. 세 번의 월드컵에서 3골을 넣은 손흥민이 환상적인 프리킥으로 골망을 다시 흔든다면 안정환과 박지성을 제치고 한국 축구 월드컵 통산 최다 득점자로 우뚝 설 수 있습니다. 네, 선수로서는 환희, 그리고 감독으로서는 아픔을 겪었던 홍명보 감독은 올해 북중미에서 명예 회복을 노린다고 하는데요. 2002년생 말티스타인 양현종과 이태석 등 젊은 피를 앞세워 멕시코의 고지대에 굉장히 빠르게 정리를 하겠다는 구상입니다. 홍명보 감독은 팀의 장점을 얼마만큼 발휘하느냐가 중요하고 환경에 얼마나 적응해서 퍼포먼스를 내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 내용에 맞게 아시안게임 4회 연속 금메달에 도전하는 23세 이하 대표팀은 오늘 개막하는 아시안컵을 전초전으로 삼았습니다. 숨가쁘게 흘러갈 2026년, 한국 축구도 붉은 말처럼 힘차게 달려 해피엔딩을 맞이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네, 이렇게 한국 축구 이슈 살펴봤고요. 이어서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의 재판, 저희가 이번 트렌드 코리아 톡톡에서 빼놓을 수가 없겠죠?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미국의 기습 공습으로 뉴욕으로 압송된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마두로는 마약 테러 혐의 등 기소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면서 여전히 대통령 신분임을 강조했습니다. 미국 뉴욕 한복판 맨해튼 남부 연방지방법원에서 마두로 대통령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미국의 기습 공습으로 수도 카라카스에서 체포된 지 이틀 만인데요. 브루클린의 구치소부터 이동 내내 무장한 미 마약 단속국 요원들이 삼엄한 경비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법정에서 마두로 대통령은 자신의 모든 혐의를 전면적으로 부인했습니다. 특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아주 품위 있는 사람이자 여전히 베네수엘라 대통령이라고 칭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모국에서 납치돼서 이 자리에 왔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무죄를 강조하고 자신이 군사적으로 납치됐다는 전쟁 포로라고 주장하려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또 국가원수는 형사기소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국제법상 면책특권을 부각하려는 전략으로도 보입니다. 미 법무부가 공개한 공소장에 따르면 마두로는 마약 테러 공모와 코카인 밀수 공모, 기관총 및 파괴장치 소지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비슷한 혐의로 1990년 미국에 압송됐던 파나마의 독재자 마누엘 노리에가도 면책특권을 주장했지만 징역 40년형이 선고됐습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정식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 법원이 인정하긴 어렵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마두로의 다음 재판은 3월 중순에 열릴 예정입니다. 그때까지 미국 내에서 이번 체포가 정당했는지 안 했는지 그 검증 과정의 절차가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베네수엘라에 이어서 다음 이슈는 한중 정상회담입니다. 네,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과의 대화 재개 중요성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두 정상이 매년 만날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전했습니다. 서해 구조물 문제와 관련해선 올해부터 경계 획정을 위한 차관급 회담 회의를 개최하기로 노력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상회담에 이어 양해각서 체결식, 국빈 만찬까지 두 정상은 4시간 이상을 함께 보냈는데요. 특히 한반도 평화와 관련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습니다. 북한과의 대화 재개 중요성을 확인했다며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창의적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고 청와대는 회담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한중 관계의 전면 회복을 향해 나선 만큼 양국 정상이 매년 정상회담을 갖는 데에도 공감대를 형성했는데요. 또한 국방 당국까지도 소통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민감한 현안인 서해 구조물 문제의 경우에는 건설적인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는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네, 맞습니다. 게다가 양국 간 문화교류는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는데 드라마나 영화에 앞서 예를 들어 바둑이나 축구 분야를 우선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시 주석은 회담 말미에 이 대통령의 방문이 아주 뜻깊다며 한중 새 시대의 든든한 기초를 다졌다고 언급했습니다. 2026년에 이어질 한중 관계도 기대됩니다. 네, 저도 함께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소 무거운 소식들을 전해드렸는데요. 이번 이슈 굉장히 귀여운 소식입니다. 쓰촨성 청두에 위치한 판다 번식센터에서 이번에 아기 판다 5마리가 처음으로 관람객들과 만나게 됐습니다. 간단하게 전해주시죠. 네, 아기 판다의 모습으로는 얌전하게 앉아 대나무를 씹는 판다도 있고 나뭇가지에 몸을 늘어뜨린 채 깊은 낮잠에 빠진 아기 판다도 있습니다. 1시간쯤 지나 잠에서 깨어난 아기 판다가 움직이자 지켜보던 관람객 분위기도 한층 분위기를 끌어올렸습니다. 이번에 관람객과 첫 만남을 가진 아기 판다 5마리는 태어난 지 불과 몇 달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먹고 자는 것뿐 아니라 사육사로부터 나무 타기와 먹이 구별하기 등 기본적인 생활교육도 차근차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대나무를 씹고 잠들고 깨어나는 모든 순간이 관람객들에게는 작은 힐링이 됩니다. 조금씩 세상을 배워가는 아기 판다들의 성장이 사람들에게도 오래 남을 따뜻한 기억이 될 것 같습니다. 듣기만 해도 마음이 몽글몽글해지는 따뜻한 소식이었는데요. 이렇게 오늘 다양한 이슈 살펴봤는데요. 지금까지 트렌드 이슈였습니다.